자, 이번에는 7장 스프링 MVC 게시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MVC 게시판의 기술 구조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뷰에 해당되는 뭐 화면이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역할도 우리가 알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JSP로 MVC 모델 할 때는 모델에 DAO, DTO만, 클래스들만 이렇게 딱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스프링 MVC를 적용하면서 이제 서비스 계층과 DAO 계층을 두 개로 분할을 합니다. 즉, DAO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DAO는 말 그대로 데이터 처리를 하고 하는 쪽에 로직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서비스 계층은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건드리고 또는 모아서 계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라고 하는 계층과 DAO라고 하는 계층. 여기는 순수하게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만 입력, 수정, 삭제, 조회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결국 오늘 설명하는 이런 프로그램 구조로 실제 그 업무에서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이베티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DAO의 구형 클래스까지 대체를 하는 그런 구조가 밖에서 우리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이런 프로그램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꼭 실습은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정도 수준에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계층으로 나눠 놓고 항상 인터페이스와 실제 구형 클래스로 구분해서 이제 표준으로 가져가면서 프로그램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인터페이스가 없이 직접 구형 그 클래스로만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현을 해도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 어떤 은닉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UI 부분의 변경사항에 우리가 대체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인터페이스를 끄집어내서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의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환경 설정 부분에는 요번에 이제 좀 들어갈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MySQL과 접속에 대한 창구는 톰캣의 MySQL JDBC 드라이버를 가지고 톰캣을 통해서 일단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라는 것을 이제 좀 설정을 할 텐데 이제 데이터 소스는 이제 어떤 의미인가면 지금 여기 이제 설정 context.xml에 그 톰캣에 설정하는 context.xml에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될 텐데 요거는 지금 보면 지금 맥스 토탈 줬어요. 무슨 의미냐면 DB를 연결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100개를 할당하겠다는 거, 100개. 100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쓰게 하고, 사용이 끝나면 반납받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좀 줄이자라는 의미로 풀 개념으로 운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소스 자체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서 실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MySQL을 사용한 데이터 소스, 데이터 커넥션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은 DB 사용된 PS, DB는 PSDB라고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판이니까 굉장히 뭐 단순하죠. 아이디, 이름, 타이틀, 내용이라고 하는 단순한 보드라고 하는 DB 테이블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만들고 여기는 SQL대로 테스트 한 건 넣고 테스트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목록 나오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대신 한 건 나오는 부분은 좀 입력이나 입력할 수 있는 화면 하나 하고 수정이나 삭제, 조회를 할 수 있는 제시피를 좀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테스트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구조로 이제 쭉 생기게 되면 요 이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컨트롤러가 존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밑에 또 DAO라는 패키지 밑에 DAO 그 인터페이스와 실제 구현 클래스. 그 다음에 또 DTO라는 패키지 밑에 DTO.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패키지 밑에 서비스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구현 클래스들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존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이게 버티컬로 보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층 형태로 보이는 게 좀 눈에 좋은 사람들은 설정을 또 바꿔서 또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부분이랑 뭐 변화는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서블리 컨텍스트 설정하는 것은 app 서블리 밑에 XML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JSP들은 뷰스 밑에 또 존재할 거고, web.xml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orm.xml이라는 이와 같은 설정 정보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패키지와 인터페이스 클래스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토 와이어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스캔을 했었죠. 스캔을 해서 이제 스캔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냥 컴포넌트라고 해서 스캔을 했었어요. 그죠? 컴포넌트라고 스캔을 했었는데 오토 와이어드를 사용할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좀 구분이 될 겁니다. 구분을 해서 아까 우리 앞에 서비스와 DAU로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노테이션 붙이면서 서비스 찾을 때는 골뱅이 서비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AU에 해당되는 것들은 골뱅이 레파지토리다라는 어노테이션을 써서 자동으로 스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 한번 실행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쭉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 07 인풋 하는 거는 저번 방식과 동일하게 인풋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이 구조 자체는 아까 여기 플랫하게 보이던 이 부분들은 이제 보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세모해 보고 실제 show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을 플랫 형태대로 하면 이렇게 여러 개 패키지가 붙어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패키지 프레젠테이션 하이라키칼로 하면 이와 같이 계층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구조는 위에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프로그램 위주로 보자면 밑에 주로 점 자바 부분을 보자면 프로젝트 밑에 컨트롤러 패키지 밑에 컨트롤러, DAO 패키지 밑에 DAO, DTO 밑에 DTO, 서비스 밑에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뭐 스프링에서 템플릿에서 자동 만들어준 홈 컨트롤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좀 개발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뭐, 개발은 생략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만 간략히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JDBC 드라이버를 통해서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설치 때 교수님이 다 얘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자, 한번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밑에 톰캣 9.0 밑에 그 다음에 LIB 자, 이 밑에 가면 지금 MySQL 커넥트를 하기 위한 드라이버가 여기에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없는 학생들은 여기다 넣어야지 DB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캣에 들어가는 context.xml에 이제 데이터 소스를 또 설정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요거는 교수님이 배포한 파일에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스프링에 강의 프로그램에 여기 보면 요즘 지금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지금 보면 참고하라고 지금 통캣에 있는 서버에 보면 지금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여기 보면 server.x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실습에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server.xml에서 쭉 나오는 부분들을 교수님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똑같이 해서 XML 파일을 여기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XML 파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봐주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XML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프로젝트들 앞으로 실습하면서 쭉 생기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ext.xml에다가는 우리가 데이터 소스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죠?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소스에 대한 부분을 교수님이 제공해준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추가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맨 뒤에다가 붙이도록 하죠. 자, 아까 데이터 소스는 교수님 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소스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카피를 해서 여러분들 지금 스프링 지금 만든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통캣 설정 정보의 context.xml에다가 이와 같이 실제 MySQL에 있는 데이터 소스 부분 설정하는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뭐 웹에 한글 설정하는 부분 요건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DB 테이블 생성하고 패키지 생성하고 쭉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 뭐 테이블 생성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제공해준 요 스프링 07 챕터에 있는 요 프로그램 돌아가려면 이제 JDBC 드라이브 복사하고 데이터 소스 설정하고 한글 설정해놓고 테이블 생성까지 자 여기까지는 해야지 여러분들이 코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한번 따라가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맨 처음에 리스트 나오는 것은 루트 밑에 리스트로 URL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목록 나왔고요. 글 작성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내용 하나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입력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내용 수정해서 수정 누르면 수정되고요. 선택해서 삭제하면 삭제가 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씩 프로그램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맨 처음에 보드 컨트롤러가 이제 아까 URL 리스트로 URL을 보냈기 때문에 자, 리스트를 열면서 JSP 리스트를 불렀어요. 그러면 리스트에서 보면 지금 내가 다시 지금 리스트 보드 서비스에 있는 리스트를 호출을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아무것도 지금 매개변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서비스에 있는 일단 인터페이스를 불렀겠죠. 리스트. 근데 뭐 이거는 뭐
추상 메소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리스트에 해당되는 구현 클래스에 가면 구현 메소드를 보면 DAO에 있는 리스트를 또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DAO에 또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 인터페이스가 있죠. 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 넘어가는 구현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AO의 실제 구현 클래스는 우리가 JSP에서 했던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연결하고 연결 해제하고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풀을 가지고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DAO의 구현 클래스 생성자가 생길 때 DB 연결하는 부분에 메소드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DB 목록 조회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JSP 시간에 했던 내용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DAO에 대한 구현 클래스 부분은 설명을 생략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건 JSP 수업 시간에서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실제 구현하는 부분들은 이 XML 형태로 나중에 다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일단 DAO에 대한 구현 클래스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받아온 결과 자체를 여기서 받아서 그죠? 받아서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따로 리턴한 건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이걸 받았겠죠. 컨트롤러가 받은 다음에 호출하고 나서 바로 리스트라고 하는 JSP를 불러줬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JSP에서는 받아서 아까 백그라운드로 실제 다 모델에 대해서 넣어준 값들은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포리치를 열면서 계속 짝짝짝짝 출력을 해서 아까 목록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또 추가라고 하는 추가 버튼을 한번 눌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글작성이라고 눌렀죠. 그럼 write view라고 하는 write underbar view라고 하는 링크가 걸려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럼 write view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write view라고 하는 JSP를 호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write view JSP가 호출이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한 건을 잘 입력하고, 그다음에 입력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지금 다시 URL로 부르는 것은 write라고 하는 URL로 호출을 하게 되면 다시 컨트롤러가 요거를 받겠죠. 자, 그럼 컨트롤러가 write라고 하는 것을 받았으니까 다시 홈에 대해 리퀘스트, 요거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로 그냥 받은 샘플이에요. 자, 그래서 리퀘스트 내장 객체 받은 놈을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해주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write 메소드를 호출해 줬습니다. 자, 그럼 서비스에 write 메소드를 가서 보면 지금 모델에서 넣어준 부분을 걔를 맵으로 바꾸어서 해시맵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해시맵에 들어가 있는 리퀘스트 내장 객체를 꺼내와서 뭐 getParameter 했네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뭐 프로그램은 별로 안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DAO에 write에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리턴 값은 보이드네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러로 들어와서 한 건 입력하고 나서는 바로 리다이렉트. 자, 우리 포워드는 JSP 내장 객체가 같이 넘어가는 거고 리다이렉트는 아무것도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다시 불러준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 리스트에 와서 보면 다시 서비스의 리스트 부르고 다시 목록 화면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따로 넘어가는 게 없어도 다시 추정 반영된 게 조회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록 형태에서 또 보다 보면 특정 하나를 조회할 수 있겠죠. 선택을 하면 선택한 것을 가지고 또 넘어가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바로 겟 방식으로 콘텐트 언더바 뷰를 또 콘텐트 언더바 뷰 요거네요. 요거로 들어오니까 얘도 리퀘스트 내장 객체로 받았어요. 받아서 집어넣어주고 콘텐트 서비스의 콘텐트 뷰를 읽었네요. 콘텐트 뷰에 가서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맵으로 변환해서 해시맵에다가 받아서 다시 리퀘스트 내장 객체에서 거기에 겟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꺼냈네요. 그래서 한 건을 또 조회해오고 뒤에 그다음에 걔를 모델에다가 넣어 주었네요. 넣어주고 다시 컨트롤러로 넘어오게 되면 모델에 넣어준 것을 모델에서 가져온 것을 했으니까 저기서 넣어줬죠. 넣어줬고 그 다음에 컨텐트 뷰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모델이 지금 어때요? 모델에 넣어준 값들이 지금 스프링 위에 지금 컨트롤러 서비스 DAO 왔다 갔다 또 하면서 이게 다시 뷰단하고도 다시 공유가 되는 개념이에요. 자, 공유가 되는 개념이니까 넣어준 것을 가지고 콘텐트 뷰로 가면 콘텐트 뷰를 또 콘텐트 뷰니까 지금 이거네요. 콘텐트 뷰.jsp에서 바로 모델 객체에 넣어준 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름으로 그죠? 그 이름으로 다 끄집어내서 한 건을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리스트 부분에 보면 리스트가 아니라 콘텐트 뷰가 되겠네요. 콘텐트 뷰 부분을 보면 거기서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했었죠.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또 컨트롤러한테 수정을 하면 뭐 데이터를 고치고 들어올 거고 삭제를 하면 그 한 건을 할 테니까 modify나 delete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 또 다 서비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하도록 다 데이터를 넘겨주고 결과가 끝나게 되면 또 리다이렉트해서 리스트를 불러주는 이와 같은 형태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